한국의 핵 잠수함 건조 소식이 전 세계를 들썩이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지 자신의 입장을 뒤집을 수 있는 인물인 만큼 한국이 실제로 핵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을지, 또 보유한다면 한국과 미국 중 어디서 건조하게 될지에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의 핵 잠수함 보유가 북한을 자극하고 중국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프로젝트가 좌초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다고 해도 실제 추진을 위해서는 미국 의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과연 미 의회가 이를 승인할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많은데요. 하지만 해외 언론에서는 전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호주의 외교안보 전문 매체 더 인터프리터에서는 한국 핵 잠수함 협정의 논리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 매체에서는 CNBC 방송을 인용해 한국 핵 잠수함 보유가 실제로 실현될 것인지 검토했다며, 이번 한국 핵 잠수함 논란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는 선언은 지정학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70년간 유지되어 온 미국의 핵 확산 금지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한국을 미국의 가장 배타적인 최상위 동맹국으로 격상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최상위 그룹은 전에는 영국, 그리고 최근에는 호주에 국한되었던 것입니다. 한국의 핵잠 보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즉각 제기되었고 충분히 이해할 만했습니다. 과연 이런 합의가 진정성 있고 지속 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 스타일이 종종 거래적이고 일방주의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 핵 잠수함 문제에 대해 아직 표결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차기 행정부는 입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실제로 핵 잠수함을 보유하게 될 것이란 말에 회의론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왜 한국의 경우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러한 질문은 논리적이지만 새로운 체제의 냉혹한 현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회의론자들은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물어야 할 질문은 미국이 약속을 지킬 것인가가 아니라 미국이 약속을 어길 수 없도록 한국이 상황을 만들어 놓았는가라고 물어야 합니다. 한국은 미국이 약속을 어기지 못하게 상황을 조성했습니다. 이 합의는 정치적 신뢰라는 불안정한 모래 위에 세워진 약속이 아닙니다. 철강, 일자리, 그리고 상호산업 의존성에 기반한 구조적 거래입니다. 오랫동안 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여겨져 온 한국은 현대사에서 가장 정교한 전략산업 전략 중 하나를 방금 실행한 것입니다. 회의론자들이 한국이 핵잠수함 보유를 못할 것이라고 제시하는 첫 번째 이유는 미국 의회입니다. 미국 의회가 한국 핵잠수함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실제 한국이 우라늄을 농축하거나 해군 추진을 위해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려면 한미 원자력 협정, 이른바 123 협정을 개정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협정은 90일간의 의회 검토를 요구하며 의원들은 공동 불승인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펜실베이니아 출신 의원들이 어떻게 한국 핵잠수함 보유에 반대표를 던질 수 있겠습니까? 한국 핵잠수함 보유에 반대표를 던진다는 것은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활성화를 거부하고 수천 개의 일자리를 없애고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거부하고 미 해군의 중국과의 경쟁 능력을 약화시키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이번 핵 잠수함 합의는 반대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자멸적인 결과를 초래하도록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막상 미국 의회가 반대한다 하더라도 한국은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부담할 필요가 없게 되며 약속을 어긴 미국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회의론자들이 주장하는 두 번째 이유는 미국의 정권이 바뀌고 나면 찾아올 미래 행정의 난관입니다. 한국 핵잠은 최소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사이 미국 정권이 바뀌면 전면 백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한국 핵잠수함 합의를 파기할 수 없는 본질적인 이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합의는 개인적인 신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 현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할 무렵에는 한국의 한화가 미국 방위산업계에서 가장 큰 고용주 중 하나가 되어 있을 것이고 수십억 달러의 자본이 투입되어 있을 겁니다. 또한 한국 해군 장교들이 이미 미국의 핵 훈련 프로그램에 투입되어 있을 것이며, 한국의 반도체와 조선 공급망은 미국과 매우 밀접하게 얽혀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의를 파기하는 것은 미국의
경제적, 전략적으로 파멸을 안겨다 줄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미래의 미국 대통령이 이 거래를 취소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미국 해군에 방해가 되고 미국 고용시장에 피해를 주며 베이징에 중대한 전략적 승리를 안겨줄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한국을 버릴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미국이 해상 전력을 유지하기 위해 구조적으로 한국에 의존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과의 이번 합의와 새로운 동맹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한국은 추상적인 우정의 보장이 아닌 공유된 산업 기반이라는 물리적 토대로 파트너십을 굳건히 했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에 궁극적인 안보 보장은 상호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상호 의존입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단지 상징일 뿐입니다. 한국 핵잠수함 합의를 트럼프가 한국에 선물을 줬다는 식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간청자로서가 아니라 매수자로서 접근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우선주의가 동맹국들에게 더 큰 책임을 지게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미국의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은 기술 파트너이자 산업 기여국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미국산 잠수함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조선 부족 문제 해결을 돕겠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거절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존의 미국의 안보와 경제 틀을 해체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히 미국의 안보를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산업 기반과 통합하여 단일 전략적 경제 블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즉 기존에는 한국이 미국 안보에 의존하고 중국과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는 구조였지만 이번 핵잠수함 합의와 산업 연계로 그 틀을 넘어 미국과 산업까지 통합한 전략적 경제 블록을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편 갑자기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위치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핵잠을 승인하며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번 6일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나서 국내 건조 계획을 밝힌 것입니다. 위 실장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가 건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필리조선소 잠수함 시설에 투자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그렇다고 미국 업체 제너럴 다이내믹스에 우리 잠수함을 지어달라고 하는 것 역시 현실적이지 않은 방안이다. 미 수요도 충족하지 못하는 사정이라고 강하게 선을 그었죠. 국방부에서도 잠수함을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는데요. 필라델피아 조선소는 작년부터 한국의 한화오션이 운영해왔지만 안 장관은 수요일에 이 조선소가 현재 충분한 기술, 인력, 시설이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며 국내에서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30년 이상 축적된 기술과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한국이 국내 건조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양국 간 협상에 국제적 관심이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장소 논쟁을 넘어 한국의 자국 산업 육성, 전략적 자립,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 내 협상력까지 연결되는 문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두고 한국이 단순히 미국의 허락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산업과 기술을 기반으로 협상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